머리카락을 허리까지 길게 기르고 큐빅이 박힌 두꺼운 머리띠를 한 여자가 두 손에 얼굴을 묶고 덜덜 떨고 있었다. 와장창 그릇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 쪽으로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점심시간은 중반이 지나고 있었고 식당에서는 식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좀 늦게 식당을 찾아서 식판을 들고 줄을 선 사람들이 덜어있는 구내식당의 여느 때와 다름없는 시간의 한가운데서 이유를 알기 어려운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유는 출근하지 않았던 날, 나는 혼자 크게 열의 없이 골라 식판에 올린 반찬들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폴과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간혹 달아오르는 뺨을 식혀보려 손등을 뺨에 눌러가면서 처음에 소리가 났을 때는 그저 누군가 식판을 놓쳤거니 생각하며 소리가 난 쪽을 보았다. 하지만 식판이 날아간 건 사실이되 이게 실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몹시 쉬웠다. 식당 입구에서 가장 먼 안쪽 전자레인지와 라면 끓이는 기계가 위치한 곳에서 그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오늘의 메뉴인 쫄면, 말라 비틀어진 너겟에 김치 등이 현대미술 작품 마냥 벽을 따라 흐르고 있었는데 소동의 주인공인 남자는 허브 공정에서 일하는 40 초반의 남자로 몇 번 봐서 얼굴은 익었다. 그는 식판을 일부러 던진 걸 확인시켜 주듯 분노로 씩씩거리며 서 있었다. 너, 내 맘 알면서. 남자는 악을 쓰듯 말하면서 손가락질을 했는데 그 손가락의 방향을 보니 머리카락을 허리까지 길게 기르고 큐빅이 박힌 두꺼운 머리띠를 한 여자가 두 손에 얼굴을 묶고 덜덜 떨고 있었다. 이거 다 그 새끼. 해리인가 뭔가 그 새끼 때문이지? 해리? 사건은 결국 두 사람의 치정이 원인인 듯한데 왜 해리의 이름이 나오는 건지 나를 비롯한 식당 안의 사람들은 모든 말과 동작을 멈추고 사태를 지켜보며 답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여자가 출고 공정에서 최근 자주 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냈다. 나보다 몇 살 어릴까 싶었는데 소요를 일으키고 여자를 윽박지르는 저 남자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모습을 본 기억도 어렵지 않게 떠올랐다. 내 눈에 띄었을 정도니까 두 사람은 이런 상황 이전까지는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던 사이였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근데 대체 뭐가 문제여서 저렇게 틀어졌을까? 이 사람아, 이제 그만해. 사람들 다 보는데 이게 무슨 추태야? 모두 그 무엇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때 한 사람이 나서서 남자의 팔목을 잡았다. 남자의 팔목을 손쉽게 낚아챈 사람은 역시 허브 공정에서 일하는 50대 남자였는데 나이는 더 많았어도 180을 훌쩍 넘기는 키에 덩치가 꽤 커서 170이 될까 말까한 소동의 주인공을 제압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 보였다. 물리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못할 만큼 이성을 잃었던 건 아니었는지 남자는 여전히 씩씩거리지만 순한 태도로 눈을 내리깔았다. 그 사이에 식당 직원들이 분주히 나서서 식판을 치우고 바닥과 벽을 더럽힌 음식들을 닦아내려는데 이 소동은 소동의 주인공이 팔목을 잡혀 식당에서 끌려나가는 것으로 어이없게 끝이 났다. 이 남자를 잡은 50대 사원은 소동의 원인을 확실히 눌러놓지 않으면 잠재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것 같았다. 곧이어 여자가 여전히 얼굴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도망치듯 식당을 나갔고 여자까지 사라지자 그게 무슨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일제히 사람들 말소리가 고요하던 식당을 채웠다. 내가 말한 적 있잖아. 왜 저 사람들 심상치가 않다고. 아, 그때 말한 게 저 사람들이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방금 벌어진 소동에 대해 한마디씩은 보태고 있었다. 성인 남녀가 많이 모이는 곳이니
연애 사건이 벌어지기도 쉬운데 눈과 귀가 많으니 비밀이 새나가기도 쉬운 곳이 여기 쿠팡이었다. 게다가 남녀가 주고받는 미소와 눈빛은 특히나 쉽게 새는 것이기도 했다. 둘이 사귄 게 맞아? 남녀 사이 누가 알아? 근데 깨진 건 확실히 알겠네.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엮인 건 사실이었고 이제 이별을 맞게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근데 해리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야? 소리를 낮추려고도 하지 않은 어떤 목소리가 내 궁금증을 대신 소리내어 말해주었다. 여기서 해리 좋아하는 여자가 한둘이겠어? 저 사원님도 해리 팬클럽이었나 보지. 뻔하다는 투로 무심하게 내뱉는 목소리가 내는 답은 명쾌하진 않았어도 짐작가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준수한 외모를 가진 친절한 남자를 마음에 두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실제로 쿠팡에 해리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많았다. 그게 다소는 선생님을 좋아하는 여학생이 품은 동경의 마음과 비슷한 것이라고 해도 남녀가 있는 곳에 연정이란 게 없을 수는 없을 테니까. 아마 두 사람은 감정이 달라져서 갑자기 이별을 맞은 것 같고 남자는 해리를 좋아한 여자의 마음이 원인이라고 여겼던 게 아닐까? 하지만 배우자나 애인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아이돌을 덕질하는 게 바람이 아니듯 이별의 이유가 온전히 해리 때문일 수는 없을 텐데 남자는 이별의 원인이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걸 최선을 다해서 외면하는 중인 듯 했다. 채 5분도 지나기 전에 식당의 풍경은 소동 이전과 다름이 없어졌다. 어차피 치정이든 소요든 남의 사정이고 그에 대해 이런 말 저런 말을 좀 보태고 나면 그건 더 이상 내 관심을 끄는 사건이 아니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런 소동의 와중에 해리의 이름이 각인되어 버렸다는 게 몹시 불편했다. 관심받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 해리는 충분히 익숙해 보였지만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아니 땐 굴뚝에 뜬금없이 나는 연기까지 감당해낼 수는 없을 텐데. 폴이 잘해주나 봐? 선영이었다. 점심시간 이후 다시 복귀하려 가는 걸음에 선영의 목소리가 뒤에서 날아든 거였다. 나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선영을 보았다. 내게 악의를 가진 선영이었지만 어쩐지 이제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졌는데 아마 선영도 내 눈빛에서 그런 마음을 읽어냈을 것 같았다. 얼굴이 좋아졌네? 청승기도 좀 빠진 것 같고 여전히 나를 상처내려는 마음을 숨기려 하지 않는 선영의 날선 의도에 나는 피식 웃음을 흘리고는 돌아섰다. 생각보다 오래가서 좀 놀랐다는 건 인정을 할게. 선영은 발을 빨리 해서 내 걸음을 막고는 여유 있는 태도를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는 듯 보였다. 나는 폴의 마음이 금방 식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너 같은 여자들 되게 뻔한 구석이 있잖아? 불쌍해 보여서 다가갔더니 그냥 청승 맞기만 하고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여자라는 걸 깨닫는 거지. 그렇게 네가 금세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이혼당했던 것처럼. 내가 이혼을 왜 어떻게 했는지 잘 알면서 이혼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선영을 보면서 나는 입을 열고 싶지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어떤 말도 해주고 싶지가 않은 그런 마음이었다. 그저 내가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는 것 자체로 내 불행을 기원하는 선영의 마음이 나는 이해되지도 않았고 그저 안쓰럽기만 했다. 다른 이의 행복을 빌어주는 건 분명 힘든 일이다. 하지만 불행을 기원하는 건 자신을 지옥으로 내모는 차원의 일이기도 하다. 선영은 시시때때로 내가 폴에게 버림받기를 바라며 우리 두 사람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을 것이다. 쿠팡에서 나와 폴을 볼 때마다
불행과 이별의 기운을 얼굴에서 끝없이 찾아내려 했을 것이다. 피로나 짜증, 무표정 등 그 모든 것들이 선영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었겠지. 혹시 하는 마음으로 들떴다가 낙담하기를 반복했을 테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꽉 채우는 일을 지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시작하는 연인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아닌 그저 누군가의 불행을 기원하기 위해서. 내가 폴과 헤어져서 선영이 행복해할 수도 있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고 연인들이 나누는 감정은 특히나 견고하지 못하니까. 그 어떤 것도 이별이나 돌아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선영이 나의 불행을 바라며 지옥에 있었던 것보다 행복이 커질 수 있을까? 선영은 내가 불행해지면 자신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것 같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걸 나나 선영 모두 알고 있었다. 내가 나서야 될 일은 없을 줄 알았거든. 너는 너 스스로 팔자를 꼬는 년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물었나 싶기는 하네. 물론 그 사나운 팔자가 어딜 갈까마는. 선영아. 나는 선영의 이름을 부르고 뒷말은 없이 선영의 눈을 마주 보았다. 쏘아보거나 노려보는 게 아닌 나의 눈빛 때문인지 선영의 눈동자에 당혹감이 스치는 걸 볼 수 있었다. 나쁜 년. 침이라도 뱉듯 선영은 여유라는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욕설을 터뜨렸다. 지금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까불지? 어디 계속 그럴 수 있는지 보자고. 내가 너 그러는 거 항상 싫었어. 대체 그건 착한 척도 아니고 뭐야? 밟으면 그냥 밟히는 것도 아니고 밟는 사람 기분 더럽게 가여운 사람 보는 눈빛으로 보는 거. 지금 그거 뭘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표정 하지 마. 정말 역겨우니까. 나는 선영이 대체 뭘 원하는 건지 알았다. 밟으면 그냥 꿈틀하고 제 갈 길 가는 게 아니라 소금이라도 뿌린 것처럼 몸부림을 치고 겁을 먹는 게 선영이 같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였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순종이나 굴복을 마다치 않았지만 나를 사랑해야 당연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베풀 마음이 없을 때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만 배웠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내가 그들 자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확인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사랑을 얻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서 내가 영영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게 그들의 굳건한 믿음이었다. 나는 그들의 믿음을 깨는 걸 포기했을 뿐이었는데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 분노케 만들었다. 지금의 선영처럼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는 것 자체로 그들은 모욕감을 느낀다. 나는 선영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아주 잘 알고 있다. 무기로 휘둘렀던 애정과 관심을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상대에게 들이대던 반짝거리던 무기가 이제 녹슬고 무뎌져서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게 된 현실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다. 나쁜 년은 너야. 역겨운 것도 너고. 선영아. 나중에 네가 혹시 깨달을지는 몰라도 지금 너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나나 내 주변에서 얼씬거리지 말고 꺼져. 내가 말을 끝내자 선영의 입이 저항 없이 해에 벌어지는 게 보였다. 나는 속이 울렁거리는 걸 느끼며 선영에게서 돌아섰다. 선영이 분명히 미웠고 선영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슬펐다. 선영과 보냈던 그 긴 세월이 슬펐고 앞으로 그런 시간을 다시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슬펐다. 선영에게서 돌아선 순간이 그 애와 나의 진정한 마지막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가장 슬펐다. 한겨울 한파가 약간 누그러든 흐린 날이었다. 겨울에 한파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게 낯설지 않으니 곧 뭐든 쏟아질 것 같다 싶은 날씨였는데 나는 폴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는 다소 이상한 곳이었는데 내 집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아파트였다. 아파트 정문에 도착하면 전화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만나기로 한 것도 이상했지만 폴이 나를 데리러 오지 않은 것도 몹시 이상했다. 멀지 않으니까 걸어올 수 있죠? 걸어가는 거야 어렵지 않았고 폴이 늘 나를 데리러 와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런 데서 만나자고 해놓고 평소답지 않게 행동을 하니 의아한 마음이 걷는 내내 발을 무겁게 만들었다. 아파트 정문 앞에서 폴에게 전화를 하자 폴은 3동 앞으로 오라는 말만 하고는 전화를 서둘러 끊었다. 폴의 목소리가 사라진 휴대폰을 보면서 서운함보다 두려움이 더 느껴졌다. 정문에서 왼쪽, 오전에 햇빛이 강하게 떨어지는 방향에 있는 3동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폴이 최근에 이사를 해야겠다고 말을 했던 걸 떠올렸다. 이사를 해야겠다고 했는지 해야 한다고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때 폴이 살던 곳 근처로 이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셔틀버스 정류장이 멀지 않아서 출퇴근이 쉽고 주변 환경이 혼자 살기 좋은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혹시 폴이 여기로 이사를 오려는 걸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폴과 한 동네에서 살면서 자주 볼 수 있게 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았지만 폴이 왜 이토록 이상하게 구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두근대던 가슴은 빠르게 잦아들었다. 이사를 할 거면 같이 가서 집을 보여줘도 되고 이사한 후에 보여줘도 상관이 없는데 뜬금없이 아파트 앞에서 만나자는 건 대체 뭘까? 3동 앞에 도착해서 전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든 순간에 뒤에서 내 어깨를 감싸는 손이 나타났다. 걸어오느라 추웠죠? 폴이 웃으며 차가운 공기에 얼얼해진 귀를 따뜻한 양손으로 감싸는데 폴의 옆에 낯선 누군가가 서 있는 게 신경이 쓰여서 나는 폴의 손을 얼른 떼어냈다. 근데 뭐예요? 왜 이런 데서 보자고 해요? 폴이 씩 웃으며 내 손을 잡고 나란히 서는데 인상이 좋아 보이는 50대 여성인 낯선 그 누군가 역시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사장님이 마음 결정은 하셨는데 사모님이 꼭 보셔야 한다고 그러시더니 확실히 보통 금술은 아닌 것 같네요. 내가 폴을 올려다보며 이 사람이 누군지 대체 무슨 일인지 묻는 눈빛을 보냈지만 폴은 선뜻 답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았다. 가조 중개사님, 중개사님? 폴의 말에 중개사라는 여성이 입구에 비밀번호를 눌렀고 우리는 순순히 열리는 문을 지나 3동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23층에 다다를 때까지 폴은 연신 희죽희죽 웃었지만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다. 23층에 내려서 우리는 역시 비밀번호를 누르고 먼저 들어가는 중개사를 따라서 어느 집으로 들어섰다. 집은 환하고 깔끔했지만 빈집이었다. 역시 여기로 이사를 올 작정이었나? 근데 사모님이라니? 사모님이 꼭 봐야 한다고 그랬다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나는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사모님 한번 둘러보세요. 사장님이 이미 꼼꼼히 보시긴 했는데 확실히 집은 여자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요. 사모님이라는 게 나이 든 여자를 좀 어렵게 부를 때 유용하고 흔한 말이라는 건 알지만 확실히 이 중개사는 나를 폴의 아내로 여기는 것 같아서 나는 이래도 되는 걸까? 폴의 표정을 살폈다. 내 불편한 마음과는 달리
폴은 눈을 빛내며 거실 쪽으로 팔을 뻗었다. 어서 둘러봐요. 내가 진짜 집 잘 골랐다니까. 나는 지금 답을 얻기는 글렀다 싶어서 한숨을 내쉬며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집을 좀 둘러보기로 결정했다. 집은 30평이 좀 안 되는 크기로 보였는데 화장실이 2개, 방이 3개가 있는 구조였다. 오전에 해가 잘 드는 집이라 빈집임에도 환하고 쾌적해 보였는데 아파트를 잘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딱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의 전형처럼 보였다. 집에서 대체 뭘 봐야 하는지 몰라서 나는 크게 성의는 없이 방과 화장실, 베란다를 둘러봤다. 집을 둘러보는 내내 이게 설사 내 집이어도 대체 뭘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를 것 같았는데 내 집도 아닌 남의 집을 이렇게 봐도 되나 싶은 불편한 마음이 좀처럼 사라지질 않았다. 어때요? 괜찮죠? 네, 좋네요. 근데 여기로 이사 오는 거예요? 나는 드디어 폴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던졌다. 네,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오는 거죠. 우리요? 나는 폴의 입에서 나온 우리라는 말이 이 집과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어리둥절해져서 할 말을 잃었다. 사모님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시나 보다 말을 못 하시네. 중개사는 매매를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폴을 보면서 활짝 웃었다. 그럼 어떻게 이 집으로 하시겠어요? 중개사는 폴의 확답을 받고 싶어서 몸이 달아 있었는데 폴은 중개사의 말은 아랑곳 않고 내 얼굴만 들여다봤다. 이 집 괜찮은 거 맞죠?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집 찾으면 되니까. 다른 집을 찾으면 된다는 말에 중개사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집은 좋아요. 좋은데 이 집 괜찮은 거 맞죠? 진짜죠? 내 말 한마디에 폴과 중개사의 얼굴이 오락가락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폴은 중개사에게 나와 의논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말로 자리를 정리했다. 그 집을 나와서 폴의 차로 가는 길에 중개사는 마음이 급했는지 우리의 등을 향해서 소리쳤다. 사장님, 사모님, 빨리 마음 정하셔야 돼요. 이런 물건 진짜 별로 없어요. 근처 스타벅스에 자리를 잡고 나는 차가워진 손을 만지작거리며 금방 일어난 일에 대해 곱씹어 보았다. 폴은 우리가 주문한 커피를 받아와 탁자에 놓으며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나를 보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았다. 왜 우리라고 했어요? 그 집은 자기가 이사할 집이잖아요. 같이 살고 싶어요. 폴은 말썽을 저지르고 주눅든 아이처럼 내 눈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말했다. 그래서 그렇게 혼자 집을 찾고 나한테 보여준 거예요?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물론 나도 그러고 싶었다. 같이 살고 싶다기보다 항상 함께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누군가와의 일상을, 생활을, 모든 것을 공유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 막막해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다. 자기랑 함께 있고 싶은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요? 뭐가 거슬려요? 같이 산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무서워요. 무섭다는 내 말에 폴은 웃었다. 나도요. 나도 무서워요. 무서운데 왜 같이 살자고 해요? 이런 건 천천히 결정해도 될 것 같은데? 폴은 손을 뻗어 차가워진 내 손을 꼭 쥐었다. 나 한 번도 여자랑 살아본 적 없어서 같이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무서운 것보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지는 그 모든 순간을 견디는 게 너무 싫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없을 때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것도 너무 끔찍하고 매일 매 순간 보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도 나 너무 힘들어요. 폴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게 너무 쉬워서 나는 내 손을 쥔 폴의 손을 마주 잡는 것 말고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폴을 좋아하면서 그와 만나기 시작하고 여기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넘어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기억해내지 못했다. 내가 이래도 될까?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아도 정말 되는 걸까? 이런 행운을 내가 갖는 게 정말 맞는 걸까?